부천도의회 출입기자단 총무를 맡고 있는 조혜영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경 의원님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다운 의회. 먼저 도민과 수원시민께 인사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 특례시 화서 1동, 고등동, 매산동, 대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김호경 의원입니다. 수원시 의회를 거쳐서 경기도의회 3선의 영광을 주신 우리 지역주민들과 수원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최근 경기도의회 정보화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보 시스템 개선 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디지털 의정, 혁신이 갖는 의미와 향후 중점 추진 방향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김호경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종이 문서에 의존한 업무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망을 구축을 하면서 이제 정보를 자유롭게 축적하고 유통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에서도 AI 시대에 맞춰서 전국 최대 방역에 답게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서 의정 자료를 인터넷 디지털 전자문서로서 유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왔고 각종 문서의 결제도 디지털 전자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변화된 인터넷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각종 제도 개선을 해왔지만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더 신속한 의정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경기도의회 의정 정보화 정화 시스템 수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계획이 완료되게 되면은 경기도의원 모두가 경기도의회 의견을 즉시 반영하는 정책을 디지털 정보화 공간에서 만들어서 토론할 수가 있어서 직접 민주주의가 온라인상에서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챗GPT가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정보화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경기도의회가 챗GPT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더 나은 우리 경기도민의 삶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의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는 정치도 선순환이 이루어질수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신중년을 위한 음악활동 지원 프로그램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이 연구가 향후 정책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어떤 실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경기도의회 연구단체인 건강한 노후생활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회장을 맡게 된 동기는 우리가 오늘날의 선진국으로 오늘날 이렇게 발전의 그 중심에 중추적 역할을 해오신 우리 50세에서 64세의 신중년들이 생애 전환기를 맞이해서 삶을 활력을 잇고 아름답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신중년을 위한 음악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건강 100세 시대, 우리가 장수 시대를 맞이해서 신중년들이 음악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면서 시민과 미래 세대가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활기찬 노후를 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도 우리 문화재단이라든가 또 경기 아트센터 또 지역의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사회와 꾸준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으시네요.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럼 최근 돈의 폐교 활용 실태 점검에서 수익성 기업의 무상 임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폐교 활용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제가 많은 자료를 갖고 많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내 폐교를 한 학교는 약 109개의 학교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폐교에 대한 활용 방안을 실태 점검하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폐교도 아시다시피 엄연한 우리 경기도 교육청 소유고 또 국제로 우리 경기도의 자산이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우리 경기 폐교가 우리 경기 교육을 위해서 활용이 돼야 되고 또 경기도교육청 폐교를 매각을 하더라도 매수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꼼꼼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대부할 때도 공익성에 우선해서 대차이를 선별하는 방법으로 대부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폐교에 입주한 사업체가 사회적 기업이나 공익의 목적으로 또는 협동조합인 경우에도 일정 규모의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경우에는 적절한 금액을 경기도에 기부하도록 해야 하고 대부 계약상에 명기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폐교 재산의 활용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보게 되면은 폐교 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전한 지역주는 100분의 50을 이상으로 동의를 받을 때는 폐교 재산을 무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부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관리 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 1항을 보게 되면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청 시설로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문화시설로 공공체육시설로 또 기농 어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는 자 또는 소득증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에게는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폐교 이용 조례를 위반을 해서 이 내용을 그 조례에 담아야 된다. 그 일을 제가 앞장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그 수원 인성 이군 공유학교와 관련해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셨습니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 인성 교육이 실효성을 있게 자리 잡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또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 학교 현장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가 올라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 폭력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성교육의 부재가 아닌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이를 해결을 위해서 우리 수원교육청과 우리 수원향교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원향교는 여러분께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입니까? 현재 우리 수원향교는 그 많은 유림 지도자들이 있고 또 높은 동방과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한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교육의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또 지역사회 연결을 통해서 인성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우리 경기도는 인성교육을 위해서 역사와 전통이 있고 또 인성교육의 장인 수원향교를 통해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있는 수원향교를 인성교육기관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그들의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해서 예산 지원과 물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그 경기 평화 누리길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신데요. 네. 이 연구가 도민들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그리고 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평화놀이길 연구를 통해서 전국의 많은 국민 여러분들과 또 많은 학생 여러분들이 역사, 생태, 안보를 보고 느끼는 체험학습의 장애로 우리가 활용에 대해서 또한 우리 또 청장년들이 여가소년과 휴식을 위해서 방문하고 즐기고 소비하는 곳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평화놀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그럼 이것이 활성화된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동안 낙후되었던 우리 경기도의 여러 가지 북서부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로 인해 북서부 지역 여러분들이 주민 여러분들이 겪었던 불편함과 또 지역의 장애 사유가 이제는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 경제의 혁신의 활성화 또는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이 만들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럼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교육청 유아체험교육원을 방문해서
체험형 유아교육 확대를 강조하셨는데 도내 유아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또 혹시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흔히도 우리 속담에 3살보다 8가지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체험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특히 우리 아동들이 학부모와 동행을 해서 체험학습을 하는 것은 아이들의 정서 안정과 아울러서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아교육 시설에 다니는 아동들이 부모님과 유아교육 시설 교사들이 함께 동행을 해서 함께 체험학습을 하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학부모와 유아교육이 소통이 긴밀해질 수도 있고 학부모와 교사가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아동들이 우리 교사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유아교육 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교사들과 우리 아동학대에도 발생하는 아동학대에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아교육 학습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되는데 시급히 우리가 활용해야 될 문제도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유아교육 시설에 계시는 우리 교사들을 충분히 늘려서 또한 그 교사들이 스트레스 업무의 강도를 줄여주고 교사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또한 지역사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많은 게 있네요.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럼 의원님 학교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사업에 대해 경기도에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 사안이 교육청과 도민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일으키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학교 급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급식 시대의 조리수교사가 건강한 상태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정성껏 급식을 준비할 수 있어야 그 급식을 먹는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고 학업에 충실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급식실 시설 환경 개선이 필요한데 이런 종우 실무자들의 노동건강과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 수요자인 학생들이 급식이 위생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또한 급식실 환경이 안 좋아서 조리 실무자들이 건강 문제로 휴무를 해야 되는 경우 학생들에 대한 급식이 제때에 되지 못해서 수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만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만의 환기시설 설비를 위한 경기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은 우리가 그 성균관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 나온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대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가 학교를 한 세 군데를 가봤습니다. 근데 가봐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이 돌출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극기문제 시스템과 또한 공기질 실시간 모니터링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고성능 유증기 후드와 직전기까지 도입이 되었습니다. 또한 조리종사자들은 공기질 개선과 아울러서 조리실 온도 저하 등 긍정적인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현재 추가로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공기질 측정기라든가 그 위치가 부적절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든가 또는 조리원 발생 지역과 거리가 먼 지역에 측정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일부 측정기도 극초미세먼지 측정이 불가능한 저가형 제품으로 확인되어 있고 또 일단 경기도의 조합적 매뉴얼과 불일치된 문제가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즉 설비 개선 매뉴얼과 실제 설치된 현장 간의 불일치로 인해서 효과적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교육의 성공적을 추진을 위해서는 매뉴얼의 현장 적응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고품질의 장비가 도입돼야 되고 지속적으로 조리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 직접 답사하셔서 지금 하셨네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런 교육, 문화, 복지의 다양한 현장에서 활약하고
계신데 그 도민과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며 정책을 반영하는 의원으로서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서 중점을 둘 영역은 혹시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교육과 문화복지 등은 우리 본의원이 의정활동 주요 목표로 삼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1,40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 물론이고 경기교육을 통해서 좋은 교육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현장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우리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경기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많은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오로지 연하게 힘쓰고 또 우리 선생님은 안전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오로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할 것이고 또한 앞으로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온갖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럼 끝으로 수원 시민께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함께하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수원시를 거쳐서 경기도의 8대, 11대의 삼선의 양보를 주신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과 우리 수원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제가 의정활동과 사회활동을 통해서 100여 차례 이상의 수상도 제가 받은 적으로 받았는데 그동안 제가 농촌운동과 시민사회활동을 통해서 얻은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경험과 경륜을 살려서 우리 사회적 약자와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부소 상인 성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이것이 저를 삼선으로 키워주신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한 도리로 알고 더 큰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제가 지역에서 가장 부지런한 일꾼이고 가장 따뜻한 의원이다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주시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어려울 때 힘이 되고 힘이 되는 의원으로 또 가장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친구 의원으로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 언론인 여러분들 우리 경기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경기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언론이 우리 경기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주고 있다 그런 긍재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많은 보도를 통해서 우리 도민한테 많은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경 의원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